예, 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예, 오늘도 이곳 공동역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에서 유튜브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문제는요. 추석 전이죠. 지난 이제 9월 6일에 서울시 의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2시에서 시작해서 한 3시 50분 정도에 끝난 그 기간 동안 198개의 안건이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재밌는 안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 말고도 굉장히 신박하고 그 다음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거는 아마 이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버스 준공영제 워낙 유명하니까 뭐 마을버스 준공영제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적자를 보면 그 적자분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냥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서 그 표준 운송 원가에 미달하는 수익금을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준공영제의 골자인데요. 특히 이번에 통과된 마을버스 준공영제 조례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크게 한 두 가지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거 준공영제 한다고 나아질까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동네 마을버스 노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마을버스에 대한 인허가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 노선 신설에 대한 그 의견 청취를 서울시와 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준공영제 하에서 추가적으로 재정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추가하려고 할까요? 결국 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그렇다고 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136개 마을버스 회사 246개 노선에 1570대에 대해서 이미 그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2019년 기준으로 한 198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이 198억 원이라고 하는 돈도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것이 그냥 그 기존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처럼 표준 운송 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존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가 그 계산해 놓은 그 표준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대당 45만원 정도가 되는 표준가가 있는데, 여기에 미달하는 업체 중에서 그거를 전액 다 보존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당 19만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보존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1년에 198억 원이 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한도액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것들은 다 물어주게 생긴 거죠. 근데 이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돼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이 있을 때 그 흑자 적자 노선을 섞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표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의 적자 지원은요, 흑자 노선의 이익은 다 그 업체가 갖고 가고 적자 노선만 지원을 받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면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흑자 노선의 이익이 적자 노선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평균치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보다 적게 들 거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서울 시내에 있는 마을버스 업체와 그 다음에 시내버스 업체는요, 서로 차량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내버스로 운영하는 노선을 마을버스 노선으로 전환을 한달지, 아니면 마을버스 노선으로 운행하던 것을 시내버스 노선으로 전환을 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서로 노선을 전환하면서 가장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 방식을 채택을 해왔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많은 시내버스 노선이, 흑자 노선이 마을버스 노선으로 전환되어서 운영되어 왔던 게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왜냐? 준공영제 하에서의 시내버스는 흑자가 나면 그걸 적자 노선이랑 합쳐야 되는데, 기존 마을버스 정책으로 놓고 보면은
흑자 노선의 수입은 다 자기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흑자가 나던 마을버스 노선이 다시 시내버스 노선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당연히 마을버스 단가보다 시내버스 단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익을 보더라도 시내버스에 의한 표준 정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이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제어를 하려면 결국에는 운영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서울시 의회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재정 지원을 해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운영 과정을 정말 시민들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가 만들어 놓은 이 조례상으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사실은 마을버스 회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조례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특히 새롭게 노선을 만들고 싶거나 혹은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자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틀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상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는요. 위원회의 구성이 한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운수업체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에 있는 시민 당사자들이 이용자인 시민이 참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더더구나 문제가 서울시 의회에서 비용 추계를 했는데요. 비용 추계가 엉망진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준공영제로 하면 현행 198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이 분명한데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이 없는 것처럼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한 형태의 조례가 추석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면 아마 오늘부터 이 방송을 보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조례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